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제안하자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일본 국제통화기금이 환영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미국의 시스코 등 기업들은 경영 부담과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하는 등 방역 긴장감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23.7명으로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국내 은행 점포 수가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6,405개로 전년 말 대비 304개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올해 1분기 증권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진 속에서도 휴대폰 가전 부분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고 LG전자는 휴대폰 부문 적자에도 생활가전과 TV가 역대급 실적을 거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많은 날이어서 기대도 되고 또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래도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도 깜짝 실적을 내놨다라는 뉴스들이 들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사실 다소 좀 부진한 느낌입니다만 앞으로 이 업황과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아직 좀 튀어오르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의미 있게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에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 창투사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그 맥이 증권 업종으로까지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 그리고 곧 이어서 LG전자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두 기업 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달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조금 미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던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컨센서스, 즉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다소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이 두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약보합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치가 그만큼 많이 선반영됐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일단 두 기업이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는다 해서 이대로 지수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장세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결국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3,100선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가이던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권사에서 3분기의 실적이 10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10만 전자를 향해서 그 추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 있어서 또 한 축을 보게 된다라면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금융주들의 흐름은 금리 인상과 전혀 상관없이 지수를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틈새 종목이라든지 테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소 종목 중에서도 오늘 좀 눈에 띄는 것은 의료 기기 업체들 상당히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약바이오 업종들 오후 들어서 약간 좀 빨간불을 켜기 시작하고 있는데 의료 기기 같은 경우 먼저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지금 아마케랑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행 섹터들도 소폭 플러스가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것은 코로나19 백신 지금 현재 오늘도 국무총리께서 4월 이후부터는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백신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백신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행 섹터들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수는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물론 이제 종목이 안 움직인다 해서 불안해하실 건 전혀 없다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타 나머지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들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내 종목이 왜 오늘 안 올라가냐 이렇게 조급해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즉 빨간불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파란불에 반응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3,100선은 오늘도 지지를 해주고 앞으로도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상방으로 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 그대로 외국인은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시젠,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세가 오전장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로 그리고 코스닥에선 소폭 매수로 좀 대응하는 모습이긴 한데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삼성 SDI, 현대모비스 등으로의 코스닥 시장에선 LNF, 바디텍메드, 유니셈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하게 느껴졌던 IT나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나라는 궁금증이 가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실적 시즌의 시작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흐름 자체는 좀 상승 흐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의 호실적, LG전자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일단 우선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은 오늘뿐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둬야 할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호실적, 최근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경제 지표와 좀 맞물려 본다면 우리 수출주 중심의 이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 증가 대비 좀 주가 상승률이 낮았던 금융 섹터의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금융지주라든가 증권주들의 강세,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요인과 더불어서 일단 최근 보유 비상장 기업들의 지분 가치 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유입되고 있는 점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미 국채 금리 흐름이 좀 안정화됨에 따라서 환율 흐름도 주식시장에는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수급이 국내 증시를 좀 받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들어오는 장세에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흐름 좋습니다. 이 강세 흐름이 장 마감까지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24% 상승한 3,13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로는 7.59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41% 상승한 97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거의 4포인트 상승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후 들면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이 266억 원, 외국인은 1,832억 원 매수세 보이고 기관은 2,223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자, 역시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356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이 17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31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증권주, 진단키트주, 두나무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조선, 여행주가 있습니다. 먼저 증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증권 업종이 일제히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남에 들어오고요.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각종 호재가 붙으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유안타 증권 현재 24.91% 상승한 4,99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KTB 투자증권 현재 14.10% 상승한 6,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KTB 네트워크가 상장을 앞두고 투자한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역시 현재 5% 상승한 6,83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역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단키트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68명이 나왔습니다. 600명대를 재진입한 건데요. 확산세 보이면서 오늘 진단키트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젠이 6%의 강세 보이고요. 엑세스바이오 13% 강세, 바이텍메드까지 16%, 랩지노믹스 22.22% 상승하면서 현재가 23,650원에 거래됩니다. 자, 이어서 두나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나무의 뉴욕 증시 상장 이슈에 두나무 관련주도 오늘도 상승세 나타냅니다. 하나투자증권 현재 5.08% 상승한 6,8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 기술투자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는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대성창투는 0.75% 상승한 5,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 하락세 보입니다. 최근 꾸준히 오른 데 따른 조정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삼성중공업 0.13% 하락한 7,4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 1%의 약세, 한국카본 1%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인 걸까요? 오른 데 따른 조정 때문인 걸까요? 여행주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투어 1.36% 하락한 6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인터파크 2.04% 하락한 4,5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는 돈의 힘이 떨어지면서 실적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0.47% 하락하면서 현재가 8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B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글로벌 자산 시장이 4월 들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좀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 코스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좀 안 좋게 해석도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요. 11월 이후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표로 이 수익률이 좀 우리가 좀 빨리 올랐었던 것까지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붉은색 선이 이제 코스피의 상승률입니다. 작년 팬데믹 3월 이후에 수익률을 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스닥하고 다우지수를 비교한 겁니다. 푸른색 선이 나스닥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11월부터 빨간색 선이 빠르게 올라왔다가 넘어섰죠. 나스닥 수익률을. 그리고 나서는 다시 좀 상대적 약세
약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2월부터는 나스닥이 더 오히려 강하게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특히 3월 후반부터는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부는 거의 두 선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대적인 그동안의 강세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나스닥 시장이 강세로 가는 게 아닌가. 오늘까지 수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동행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글로벌 경제 회복을 하긴 하는데 미국 중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디커플링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린다가 아니라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벤트 성격으로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옵션 만기일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언급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단기 압박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이미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물지수 247포인트 여기만 가면 계속 밀리죠. 종합지수로 환산하면 3,140포인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수렴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수렴의 마무리 시점을 구하면은 그게 또 공교롭게도 내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지나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면서 고점의 압력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수렴 이후에 하방 이탈해버리면 좀 하락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으로 보면은 상방이 막혀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이탈한다기보다는 상방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약간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의미 있는 재료는 사실 삼성전자 앞에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실적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죠. 글로벌 경기가 회복은 되고 있는데 기업 실적으로까지 이어지는가 이제 그게 중요했었는데 유동성 공급을 한 다음에 이제 소비 회복으로 갔고 거기에 이어서 경기 흐름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한 게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큰 의미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정책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단계별로 놓고 봤을 때는 공급이, 유동성 공급이 된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고용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소비가 늘어나고, 또 원래 맨 끝에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간으로 딱 온 다음에 지금 기업 실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동성 공급 정책의 효과상으로 놓고 봤을 땐 중반전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상승을 이제 시장이 했었는데,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좀 애매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에 기업 실적 개선이 추가됐다라는 점, 그 점에서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후는 다른 기업 실적들도 괜찮게 나오면서 특히 미국 쪽에서는 기업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강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개선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시장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과 이 코스피의 디커플링 현상은 염두에 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자면요. 어제 이제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또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외신상으로 들어온 거는 굉장히 짧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내년 올해치가 이제 6%, 그리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안 좋았었던 것이 많이 개선돼서 마이너스 3.3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신으로 거의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뭐 3%대 성장.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가 3%대니까 예전보다 뭐 2%대 뭐 이렇게 거기서 헤매던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 안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놓고 보면 이머징 마켓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떨어지는 속에서 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 시장 쪽으로 자산 시장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남는 리포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보실 때
제목 자체도 이 Managing Divergent Recovery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만들었거든요. IMF에서. 회복의 확산을 가늠하며 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회복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걸 보면 중심이 있고 사이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머징 마켓 쪽이 사이드로 또 표현되고 있는 그 상황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표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작년 2020년 이때 뭐 계속 안 좋았었던 마이너스도 쭉쭉쭉쭉 이렇게 했었던 게 1월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계속 이제 좋아지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 이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중간에 있는 2021년하고 내년 2022년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의 마이너스가 올해 맨 오른쪽에 이제 가운데에서 선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게 6%대 성장.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IMF에서 올해 성장률을 글로벌 경기가 6% 성장으로 보는 것이고 내년도 보면은 4.4로 줄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은 글로벌 개선 속도가 올해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22년만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올해 많이 좋으니까 내년 가면은 이게 경기 회복이 슬로우 다운 된다라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2020년은 안 좋았다가 올해 그게 다 회복이 되고 내년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2023년은 안 나왔지만 저런 식으로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또 한 3%, 뭐 2%,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2023년만 가도 또 저성장 얘기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1년 올해 거가 6%다 이걸 보고 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성장이 좀 저렇게 줄어들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금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6%다라고 하는 점을 그냥 보면서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2024년 GDP 성장률 전망 추이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경제 블록별로요. 거길 보면은 미국만 2024년 이 누계로 봤을 때 그 작년부터 누계로 봤을 때 미국만 맨 오른쪽에 있는 미국만 플러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이 절대 수치는 신뢰하기 힘든데 그리고 특히나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 아시아 쪽을 놓고 보면 맨 왼쪽에서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시아권역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추세만 저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적으로 사실 신뢰하기 힘들고 지금 긍정적인 회복이 확산이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강도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회복된다 이거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작년에는 이 안 좋은 재료를 발생시켰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작년에 플러스 경제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올해도 8%대 성장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죠. 큰 나라 중에서는요. 그래서 중국 쪽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시아권을 좀 리드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또 중국을 또 따라가는 그런 어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아시아권역이 좀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이 좀 저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는 머니 플로우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은요. 이머징 마켓의 이 펀딩 코스트,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 이쪽을 또 계산해가지고 블룸버그하고 JP 모건에서 작성한 표를 이 IMF에서 또 인용하면서 이 표를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금리가 파란색 선이 10년만 미국 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 팬데믹 당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그 금리가 쭉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분홍색 선, 그러니까 오렌지색 선으로 표현된 이머징 마켓의 자금 조달 비용, 금리 그 국채 그 수익률 이걸 보면은 금리가 미국 쪽 움직일 것보다 상당히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은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게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리포트하고 더불어서 이 표도 같이 거의 동시에 나왔었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 리포트 끝 마무리 쪽에서 보면은
금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향후에 이 테이퍼링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과 더불어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부채 상환 정지를 하거나 상환의 일시 중지를 연장을 하고 해서 질서 있는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해서 G20이 공동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그리고 IMF의 구제금융 설정,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끔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은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언젠가 나타날 수 있는 금리 변동에서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이 부분은 페드의 입장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안정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 금리가 변동이 될 경우에 이머징 마켓이 불안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유동성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점으로 감안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쪽으로는 좀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좀 감안을 한다면 글로벌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미국 자산의 편입이 필수적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예전에 이 팬데믹 발생한 이후에 미국 자산 버리고 이머징 마켓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미국 중심의 회복이 나타나고 향후에도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이머징 마켓의 상대적인 이것은 좀 요원할 것 같다. 미국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번에 나온 리포트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금리 변동에도 이머징 마켓에 좀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목을 하긴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1년이 성장률이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올해 중반만 넘어가도 금리 문제는 오히려 금리가 꺾이면서 좀 사라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는 트럼프 정부가 맨 처음에 들어섰을 때 금리 흐름하고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그때도 초반에 정권 초기에 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정권 출범하면서 한 1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써 고점 형성하고 내려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IMF의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올해 중반 정도가 되면 금리 정점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그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국채 발행을 미국 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쭉 흡수될 수가 있고 그때마다 노이즈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4월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주의해야 될 때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미국 국채 발행이 재개된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월 13일 일정으로 3년물, 10년물, 30년물 약 590억 달러가 발행이 됩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21일하고 27일 이쪽에서도 반영이 되는데 이건 좀 먼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만 되더라도 이게 보통 화, 수, 목으로 이게 발행이 됐었는데 이틀을 줄어들거든요. 월요일, 화요일로. 그래서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수급 부담까지 겹쳐지면은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국채 발행 증가는 4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빨간색 선 보시면은 2분기 중에서는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큰 노이즈라기보다도 상승이 나타날 때 순간적으로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정도로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해서 뭐 주식을 매도한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좀 기회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러한 모든 점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분기 때마다 미국 대모부에서 경제성장 분기 보고서하고 국채 발행 일정을 만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지난 2월 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기가 지나갔습니다. 5월 3일에 그게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발행 2번 정도 4월에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거래 일수로 한 열흘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저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기대감이 나타날 겁니다. 3분기에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미국의 경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이즈 때 걱정한다라기보다는 항상 저 분기 때 나오는 저 분기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가 더 강해지는 그런 기운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은 4월 후반부 이후에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로 삼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국자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립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18.4%로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에이텍TN, 웹젠, 삼성출판사,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덱스터가 15.9%, 오스템이 0.9%, 포트 제외되면서 수익 이 정도 내줬었고요. 네이버가 17%, SNK가 15.2%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세우글로벌 광전자, 대유, 에이텍 들어갔었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TS 인베스트먼트 요즘 정말 계속 쭉쭉 가지고 있죠. 이때도 24.2%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 많습니다. 우성사료가 16.6%, IHQ가 12.5% 수익 달성을 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손절가 터치했었고, 보성파워텍이 얼마 전에 12.7%로 또 수익을 안겨줬었습니다. 토비스가 오늘 손절가 터치하면서 6% 손절 구간이 됐고요. 총 누적 수익률로 담기게 됐습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토비스 제외되면서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보령제약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M게임이 2.5%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소 부진했던 종목들도 좀 힘을 내주고 있고요. M게임 이번 주에 편입이 됐었는데 2.5% 수익 구간입니다. 손절된 토비스도 있는데요. 한 종목씩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오늘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쉽게 이제 토비스 같은 경우 어저께 악재가 나오면서 좀 급락 나올 때 손절가를 이탈해 버리는 바람에 포트에서 이제 제외되게 됐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을 한번 잠시 보고 가죠. 지금 코스피 보시면 제가 이제 저점 구간에서부터 최근 저점 구간에서부터 이제 시장이 굉장히 괜찮게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돌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그렇게 좀 움직여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면 요 상승 구간에서 그동안 계속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3,100포인트 요 구간은 이제 갭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요 갭을 메우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로 계속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5일 이평선 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5일 이평선을 종가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앞전에 이제 5일선을 이탈시키면서 조정이 막 나왔을 때보다는 지금 21선 이평선과의 뭐 이격이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인 눌림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150포인트의 이 저항 구간을 오늘 돌파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뭐 선물 옵션, 이제 옵션 만기죠. 요번 달은 옵션 만기인데 내일 옵션 만기 앞두고 지금 현재 뭐 외인들 같은 경우 콜옵션에 좀 베팅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저는 조금 더 내일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그동안 눈여겨봐 두셨던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관없이 또 조정이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시즌이고 어닝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증권주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지금 보면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기대감보다 확실하게 누가 봐도 증권주는 동학개미들 이후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모두가 알고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시장의 돈이 좀 강하게 쏠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MM 역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거의 확신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일단 먼저 움직이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또 뚜껑 열어볼 때까지는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 흐름 뭐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짧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지금 토비스라는 종목 손절이 나갔는데 먼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전장 산업으로 좀 투자를 한 340억 정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뭐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나면 카지노로 가는 여행객들 뭐 많아질 거니까 카지노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매출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나온 악재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중단하면서 어저께 나온 뉴스가 이제 거래 중단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토비스의 이제 공시인데요.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매출액 대비 54.8%예요. 여기에 이제 뭐 부가적인 설명들은 있습니다. 뭐 거래 중단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LG와는 어떻게 뭐 잘 협의를 해서 뭐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 쪽으로 관련해서 LG전자와 뭐 이렇게 계속 협업을 이어가고 그쪽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할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비접촉식 채용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신사업 진행하는 부분들도 뭐 있는데 사실 이게 매출이 54%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매출이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다시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 꾸준히 이렇게 내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자산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실적적으로는 앞으로 지금 뭐 대응책들은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출액의 한 뭐 55% 되는 이런 부분을 잃었다는 것은 좀 상당히 큰 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포트폴리오 손절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고
손절 처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급락도 짧게 마무리되었고 또 신사업에 대한 전장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 뭐 카지노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뭐 여기서 크게 뭐 부러지거나 무너지거나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손절가를 뭐 3,880원 정도 이렇게 좀 올리셔가지고 이 가격 데이터라면 뭐 정리하시고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통 저렇게 크게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정지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대로 한번 보유자분들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만 7,880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보유자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결과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포스트입니다.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올라와 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에서 추세 전환하는 파동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흐름을 제가 미리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21선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눌림 돌파 나오게 되면 하락폭이 한 중심 가격까지 38,000까지 올라올 거고 이후에 조정을 받고 20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그 종목들 하락을 한 종목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점에서 지금 상승 나왔던 폭의 중심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을 잘 주고 다시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38,000원이라는 전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38,000원 부근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량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한 45,500원 정도 갭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계속 내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수익권이실 거고요. 만약에 이제 위쪽에서 도노 리포트 위쪽에서 잡으셨던 분들께서는 뭐 추매 신호 다 드렸고 아마 여기서 또 입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 메디포스트는 좀 그림을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짧게 이렇게 뭐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번 신고가 가는 흐름까지 가져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뭐 4만 원이나 44,000원이나 전 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온다라는 부분,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봉 나올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시지는 마시고 음봉으로 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로 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 보시면 선거 관련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신규 상장되고 나서 시세 한번 주고 나서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월봉상 이제 2월 달이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이 돌파한 가격대를 지금 지켜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 이 추세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 없다면 이대로 가져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인 9,050원이나 9,000원 부근 21선이 되겠죠. 21선 위로 주가가 잘 안착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000원 정도 목표가인데 일단 뭐 도노리포트 이제 신규 종목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뭐 엠브레인을 빼든지 다른 종목 하나를 빼든지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은 지금 두 자회사의 IPO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 관련된 아직 이슈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이제 추세선을 보시면 이 저점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하나 딱 잡고 이 종목 여기 이탈 안 하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23,000원 손절가도 뭐 그 정도 조금 난 여유 있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도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뭐 두나무 IPO라든지 좀 핫한 IPO 관련된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막 핫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들의 이 IPO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상장하는 부분들은 모회사들의 굉장히 좋은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전히 뭐 보령제약 역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추세선 하단을 이탈할 경우에 제 생각에 이 종목이 뭐 이렇게 확 죽어버릴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 최근에 이제 추세 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19,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강력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탈 때 손절하고 한 10% 싸게 다시 신규로 진입하는 전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요게 이제 23,000원 부근에서 크게 이탈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기간 조정으로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20거래일 정도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기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M게임인데요. M게임 지금 뭐 흐름이 썩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저께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5일선을 타고 지금 저점 높여가면서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다. 뭐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분봉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 하면 제 생각에 뭐 크게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봉을 보시면 이 8,000원이라는 그 저항대가 굉장히 강하게 오랜 기간 작용을 해온 종목입니다. 10년간의 박스권이었어요. 이 10년간의 박스권을 M게임이 이제 돌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못해도 이 종목이 굉장히 큰 시세를 낼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을 하고도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실적 종목들로 이렇게 좀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또 부러진다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킨다면 제가 봤을 때 M게임이 나쁘지 않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투비스 손절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도노리포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 나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손절을 하고 또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서 꾸준하게 계좌에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도노리포트 앞으로도 계속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노리포트와 함께 하시면요. 정말 매일매일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까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략들 알려주셨으니까요. 지금 또 궁금하신 부분 서울경제TV 오늘자 내일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